개인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메신저 프로그램에는 뭐 개인적인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뭐 열람할 수 있다라는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목적 내에서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아무리 감사 차원의 열람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것은 추후에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겠다. 새로 나온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강영욱 씨와 업체 직원들 간 진실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고소고발전으로 좀 이어지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과거 근무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강영욱 씨의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한 점, 또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논란을 빚은 게 이 사내 메신저 내용 6개월치를 강영욱 씨 아내가 봤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강영욱 씨 측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다시 들어보시죠.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막 조롱, 비아냥. 그거를 보고 제가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6개월치 대화를 밤을 새서 봤는데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가 막 나오는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도 이 업무 시간에 회사 메신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난다는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너무 성실한 남자 직원한테 막 뭐 냄새가 난다.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이 작아서 저 냄새 나는 옆에 앉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고 대표님을 뭐 조롱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너무 기가 막혔죠. 그게. 개인 간의 대화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그분들의 그런 뭐 감정을 이해해줄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직원들 메신저를 좀 들여다봤다는 점, 김 대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평범한 직장인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강영욱 부부하고 전 퇴직한 직원들하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내 메신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내 메신저를 사내 메시지? 예, 사내 메시지를 가지고 강영욱 부부가 몰래 그걸 들여다봤다. 즉 감시했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사실 업무용 메시지거든요. 업무용으로만 쓰게 돼 있는데 업무용을 쓰지 않고 사내용으로 쓰는 거를 가지고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았다. 요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쓰는 개인의 사생활, 즉 문자 내용을 감시했다는 거는 문제이 아니냐, 위법이라고 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되니까 일부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이제 협업 들으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생활 문자를 주고받는 거를 관리자 기능을 사용하면 모두가 볼 수 있네? 그러니까 못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다. 예. 그럼 들어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를 요구한다든지 뭐 하면 금방 알겠죠. 예.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업무용 회사 그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동의 없이 임의로 들여다보고 그런 거는 감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그랬어요. 그 강영욱 씨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훔쳐봤다. 몰래 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불법이거나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양진 변호사님, 뜨끔한 직장인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정확히 법적 문제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원들의 업무 메시지를 본다는 것.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회사 자산에 속하는 회사 메신저를 사용한 대화라고 하더라도 개인 간의 대화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권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 메신저를 반드시 열람해야 되는 회사의 필요성이 있고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우선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면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러한 예외를 들어서 사실은 메신저를 열람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지금 강영욱 씨와 이제 그 회사 이제 이사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메신저 프로그램에는 뭐 개인적인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뭐 열람할 수 있다라는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목적 내에서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아무리 감사 차원의 열람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것은 추후에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회사 메신저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뭐 동의서를 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분명히 회사 측에서도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군요. 그렇군요. 자, 이어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요. 이 반려견 레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출장 안락사를 시켰다. 이런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레오는 마지막에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찔끔씩 나왔고 조금의 움직임에도 대변이 그냥 나왔어요. 뒷다리를 아예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었고 그래서 판단을 한 게 회사에 데리고 와서 내가 회사에서 돌보자. 그리고 회사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직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회사에 정말 자주 가고 저녁 늦게도 가고 아침 일찍 가서 있고 레오 돌봐주고 아침마다 물로 닦여주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계속 만져주고 같이 있어주고 일어서지 못하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완전 소변이 짓누겨 있고 그러면서 수의사님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안락사를 논의했어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레오를 안락사 시켰죠. 네, 그래서 수의사 얘기가 나오는데 장가 기자, 이 수의사가 이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조금 전에. 강영욱 씨가 처음에 레오를 결국 안락사를 시킬 때요. 이를 수의사 A 씨가 행했는데 당시에 이 병원 내부가 아니라 강영욱 씨 회사에서 안락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이 여기에 이 수의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강영욱 씨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기사가 좀 잘못 나온 게 강영욱 씨는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사법 위반이 아니고 또 김두현 원장은 강영욱 씨 이 출장 안락사를 해준 그 수의사를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김두현 원장이 이 레오를 안락사해준 수의사를 왜 고발하려고 했는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영욱 씨를 뭐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그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완벽한 오보고 문제의 핵심은 사실 이 수의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수의사인지 아닌지도 밝혀져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진짜 그 사람이 수의사인 건지 수의사인 척을 한 건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어떤 치료와 어떤 약물이 지금 사용됐는지도 지금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마약류,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약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강영욱 씨가 그 수의사에게 속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드는 상황이에요. 네, 많은 내용들이 지금 목소리 속에서 오갔는데 양진 변호사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영욱 씨가 이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랬습니다. 레오가 마지막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수의사님이 회사로 직접 와서 안락사를 진행을 했다. 네. 장시간 논의를 했고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회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보신 이 수의사의 경우에는 수의사라면 사실은 수의사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수의사법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 안락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돼야 되는 것이고 안락사를 그러면 어떠한 약물을 사용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외부로 반출하면 법 위반인데 그렇다면 수의사는 법적으로 위반됐을 소지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의사법이라는 것은 수의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강영욱 씨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영욱 씨를 본인이 이제 뭐 고발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고발의 대상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강영욱 씨의 회사로 직접 가서 레오를 안락사 시켰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가 고발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김은재 팀장님, 뭐 이 고발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실 공방이 지나가지고 고발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해명했을 때 서로가 사과하고 해명한다고 했는데 자꾸만 뭐 싸우다 보니까 요거는 나중에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서로가 화해해서 풀었으면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